이 윤석열이 추장하는 스타 장관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곳곳에서 되지도 않은 발언들을 던져놨다가 그 말에 대한 뒤책임을 못 져가지고 말바꾸기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한동훈입니다. 네, 한동훈의 싸가지 없는 발언과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나다. 신문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이게 변지혜 아나운서가 살짝 요거를 여러분이 듣기 편하시도록 멘트를 약간 그 리밸런스를 해준 거죠. 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을 정정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냥 정정만 하고 넘어갈 일이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정정해야지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도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니까 아니 넘어가지 않고 정정해드렸다 이런 식으로 또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들이 말장난하는 그런 말꼬리 잡기 이런 거를 그럼 진짜 장관이라는 사람이 되죠.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앞에서 해줘야죠. 너 씨 윤석열이냐? 좋은 방법이네요. 윤석열 말꼬리도 못 잡기 때문에. 아니, 너 윤석열이냐? 그러면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상대가 바보 같은 짓을 했을 때 너 윤석열이냐? 라는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개탄할 일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해줘야지 의원들이. 사실 이제 아니 한동훈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 한동훈은 베드로가 된 거예요. 웬 패드? 네. 3번 부정했죠. 네. 결과적으로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고 법 집행을 하는 사람인데 3번 위법사항을 번복을 한 겁니다. 뭐냐면 이 내용이 뭐냐면 자신에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전 대법관을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그걸 법무부 비용으로 선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거 규정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야? 규정 없다.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다. 라고 3번을 계속해서 부정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 거죠. 그런데, 그래요. 이걸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야. 아니, 모든 우리나라 관련 부서는, 법적, 변호사 선임을 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에 대한 한정적인 규정이 있어갖고 그 안에서 지키는데 법무부 니들은 뭔데 아무나 뽑고 수임료도 니들 마음대로 결정해갖고 그런 선임을 할 수 있냐. 그런 규칙이 없다니까? 하고 3번을 하다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말고 아님 말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해도 진짜 이렇게 뻔뻔하고 좀 인간이 되게 야비하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분들에게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근데 말이 맨날 계속 꼬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한테 그냥 그 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난 강남 8학번 출신이지만 나한테 너무 거리감을 안 느꼈으면 좋겠어. 이 한마디로 이 문장 하나로 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지 않나요? 내가 22살에 사법고시 합격하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빠르게 승진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니네들은 격이 없이 대해줬으면 좋겠어. 일국의 장관이니까. 요런 식인 건데요. 문제는 이제 요거는 그 변호사 선임에 관한 거고, 지금 시행령으로 뒤집어버린, 그네들이 말한 검수한 바, 따지고 보면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부분을 뒤집은 거에 대해서도 이게 문제가 없는 내용이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이 법은 이 시행령은 그러한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등등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면 잘못된 거를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시행령으로 갖고 기존에 있는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한 걸 뒤집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일색하면서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언제는 본인이 잘못한 걸 한 번에 살아오면서 사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나는 한 번도 없다고 없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도 없을 거라고 법에 생각해요. 대한 제대로 된 집행대학이거나 관리자가 아니고요. 법적인 틈을 이용해 갖고 이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비틀어서
이권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갖고 정치적 간섭을 하고 사람들을 봐주고 이따위 짓거리를 했었던 법 기술자예요, 기술자. 그래서 저는 한동훈 같은 애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뭐 이탄희 의원님이나 김남국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같은 정말 상식적이고 훌륭한 법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들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법 전문가로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난 파라군 출신이고 난 잘나내고 난 이 세상은 다 나를 위해 날 중심으로 돌아가 이런 애란 말이야. 온통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는 애는 정확하게 그 사고로 숨 쉬는 사람을 앞에 갖다 앉혀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 대한 검찰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미 한동훈은 검사 시절부터 주변 검사들한테 신임을 얻지 못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고 지금 그 한동훈이 하는 짓거리로 인해 가지고 나 이거 진짜 말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최근에 약간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검사하고 결혼한 모 배우가 있어요. 근데 10년 동안 제 남편이 누군지 그러니까 얼굴 공개 안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 아기와 함께 나오는 프로그램에 갑자기 그 검사 남편이 딱 등장을 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바쁜데 샌드위치를 막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막 코스프레를 막 이렇게 자상하고 너무 훌륭한 남편. 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안 본 사람도 있으니까 저도 그냥 지나가다 짤만 봤어요. 그거 보면서 저 약간 소름 끼쳤던 게 아마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생각인데요. 검찰 내부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검찰에 대한 인식 개선에, 전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라라는 오더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검사들 중에서 야, 저기 와이프들 또는 남편들이 조금 인지도 있거나 이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면 원래 공무원들은 TV에 그렇게 출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 걸고 다 나와요. 얼굴까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검찰 내부적으로 검사 이미지 세탁에 들어갔다. 아마 전방위적으로 더 많이 나올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되나 근데? 말도 안 되는 게 일단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이 저기서 국무회의 그럼 지금 상모질이 짓을 하고 어. 있는 애가 아니, 검사 욕을 다 먹이고 있는데. 이거는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거는 둘이서 신문을 같이 보고 정치 고관여층들이나 아는 거고요. 대다수의 국민들 그냥 그냥 아침 보면 아침 드라마 보고 뉴스라는 건 1도 안 보는 사람들한테 이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워요. 근데 요즘 드라마를 봐도 검사 다 찌질하게 나오고 쓰레기처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리얼리티라고 하는 예능에서 그런 모습들을 대놓고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저는 왜 북한 김여정도 네 가정이나 잘 돌봐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미지를 좀 가정은 잘 만들려고. 돌본다 이런 거. 그렇죠. 내 가정은 자동으로 돌아가!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윤석열부터가 안 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아줌마, 할머니,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은 뉴스를 안 보면. 보니까 뉴스 안 보면 네. 그냥 그거 보면은 아이고 그럴 검사 수 있죠. 남편이 저렇게 자상하네. 아 저희 신랑 너무 자상해. 아침에 출근되는 총 맞았어? 아침에 그 일반 직장인들도 출근하기 전에 샌드위치 자기 밥도 못 챙겨 먹어요. 근데 뭘 만들어 주고 있어 열심히. 그러면서 마치 매일 해주는 거 웃기고 있네. 매일 2시간씩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으니 대단한 사랑인가 보죠. 오직 사랑했으면 이동건을 제끼고 그리고 아이 그 얘기 아이 좀뭔 얘기예요. 난 누군지 모르니까 한 얘기지. 그래서 자, 저는 진짜 에헤이. 그래서 그런 제 생각이 들었다.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오더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모르니까요. 전 검사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한동훈이가 답답할 겁니다. 야, 이거 수사해서 무조건 잡아 넣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상적인 검사들은 이거 어떻게 해요? 아니 그걸 몰라 증거 이렇게 조작하고 증인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법무장에서 물어봐야 돼. 자기는 최고 기술자야. 이미 우리 김명신 대통령이 탬버린으로 일세를 구가했었듯이 조작 수사를 가지고 수사 결과를 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법기술의 조작 최고 기술자가 한동훈이거든. 그러면 지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조작들을 밑에 있는 다른 직원들한테 던져줄 때, 다른 검사들한테 던져줄 때 한동훈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실무적으로. 저기
사기의 최고봉이니까 장관에 오른 원래 사기의 최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건 사기꾼이지 법 기술자라고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에 있다 보니까 실제 이루어져야 될 조작 검사나 기소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야. 한정만한 인재가 없는 거야 그 밑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가요 제일 사기 잘 치는 놈들부터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그 정도의 사기를 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지. 없어요. 대다수는. 아니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치면서 삽니까? 그러니까요. 못 살아요. 그 분야에서 가장 어. 최고봉들의 사기꾼들만 다 장으로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이 밑에서 관으로 있을 때 기술자로 있을 때는 정말 착착착 잘 돌아갔지. 근데 관리자를 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얘네들은 관리 능력이 없거든. 그렇지. 후배 양성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저 혼자 헤쳐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검찰 내부의 붕괴가 이제 조만간 일어나기 시작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진짜 어제도 방송 들으면서 궁금했는데요. 그 명신이의 탬버린 장인설은 진짜 정말 뭐 확인된 사실 맞나요? 뭐 많은 목격자들이 증언을 했고요. 양손의 탬버린. 네, 그리고 이제 진짜 양손에 탬버린을 들고 어두운 방 안에서 회전하는 조명등을 받으면서 이걸 치고 있었던 동영상이 또 그 당시에 열린 공감 TV를 통해서 또 공개가 돼가지고 네 우리가 또 근데 그게 장인급이었다. 난 깜짝 놀랐. 난 알아보잖아. 들고 있는 각도하고 포스만 봐도 왜 알아봐요? 왜 알아봐요? 뭐지? 그런 명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고. 일단 들고 있는 포스만 봐도 알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전 진짜 궁금한 게 그거는 그렇게 딱 술집에 출근하기 시작하면 너 이리 와봐. 너 탬버린 한번 쥐어봐. 이러면서 교육시켜줘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노력해서 다 장인이 되잖아요. 70억을 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네. 탬버린이라도 못 쳤으면 뺀지 먹었을 거거든. 몸매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담이 쟤 바꿔줘 그랬을 때 제가 탬버린을 치잖아요. 뭐 요런 스킬이 아니었을까. 아이고 참 독한 의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송 작가님은. 우리가 이제 늘 그래요. 그 안에서 구성을 할 때 잘 넣는 애 그만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민 장관께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판사 출신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분이 우리 장관을 하고 계신데 취임자 명단 존재가 드러나면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정리를 할게요. 네,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일체 파기했다고 말했다가 그 대통령 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일자 인터넷이나 이메일로 신청과 추천을 받은 명단만 파기한 것이고 공문을 접수하는 명단은 있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그런데 또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번에는 실무자가 잘못한 것 같다고. 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실무자가 커버넌 콘텐츠 실무자가 무슨 잘못이에요? 잘못한 거야. 뭘 잘못했을까? 근데 시킨 대로 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떡해요? 명단이 없다고 걔가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뭐 아니지. 뭘 잘못했는데? 파기했다고. 이 명신이는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 명단을 없애라고 지시를 한 거야. 네. 그래서 그 직원이 이걸 없앤 거지. 문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 문서관리 기록물법. 시스템상 이러한 문서는 이지원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남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원본을 파기했는데 사본이 기록으로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 거기 한번 올라가면 못 빼낸다는 거야. 못 지워. 지우면 또다시 큰 일종의 이제 뭐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사초 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인 거거든. 결과적으로 그걸 몰랐던 거야 명신이는. 그래서 없애라고 말했고 없앴습니다라고 담당 직원이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없는 거라고 발표해 라고 했는데 그게 왜 없을 수가 있어요? 행사 진행을 했으면 그와 관련된 부칙 서류들이 다 대통령 기록물 안에 있을 건데 요렇게 돼버리는 순간
이 모든 책임을 이상민이 뒤집어 쓴 거죠. 근데 아니, 본인은 몰랐다. 직원이 뒤집어 쓴 거지. 그렇지. 사실은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거든. 진짜 어이없어. 근데 이제 얘가 이상민이 죄를 벗으려고 하면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관리해서 하는 거 다 그 코바나 컨텐츠 직원 걔가 다 한 거고요. 저는 그냥 없앴다고 가서 말을 하라고 그래서 그냥 말만 한 것 뿐이에요. 라는 솔직한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그럴 거면 장관이 왜 안 와? 저도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앉았는데 나도 골치 아파 죽겠어. 이 말이 여기까지 차 있을까? 그러니까 이놈의 정권은 한동훈도 그렇고 이상민도 그렇고 뭐만 말을 했다 하면 구라야. 진짜 입만 열면 그냥 구라야 구라. 자, 여기 구라. 근데 경도 마찬가지였어요. 토론회 때부터 구라를 쳐놓고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가 순간 당황해가지고 했는데 라고 했다. 다음 토론회에 나와서 그랬잖아요. 아니 그 말씀을 하셔놓고 너무나 자신 있게 안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헷갈렸잖아요. 확인해보니까 하셨더만요. 그랬더니 아 그랬습니까? 뭐 그럼 할 수 없고요. 자, 요 태도가 얘네들의 지속적인 기본이야. 태도인 거죠. 예. 자, 여기에 또 국방장관 하나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이 1,200억 원 가량이라는 김은혜 당시 인수위 대변인의 발표에 오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때 발표했던 수치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당시 판단을 급하게 하다 보니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사를 급하게 갈라다 보니 이사 비용이 집값보다 더 나온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야. 아니 결과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걸 믿어줘? 아니 지금 대충 아니. 들어가는 돈이요. 남태령 쪽에 그 부지에다가 필요로 한 공간 건물,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인 사무실이겠죠. 이거 짓는데 2,980억이 들어가고요. 생활시설, 거기에 근무할 군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종사자들을 위한 생활시설까지 뭐 5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공사 시작하지 마요. 왜냐면 이제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어요. 우리 다시 다 복귀할 거고 회귀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땅 파고 있는데 이거 공사하지 말래요? 다시 이사 간대요? 근데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 상황 벌어질 거니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에 그 남태령이 들어가는 비용만 5천억이고요. 지금 더 큰 비용이 용산 기지 내에 있는 드래곤 호텔 이전 비용입니다. 미군들 사용하는 거. 네. 근데 이 전에도 드래곤 한번 힐 호텔. 왜 드래곤 힐이 왜? 이 드래곤 힐 호텔 이전이 어디냐면 용산 미군 기지 도로 건너편에 있는 언뜻 보면 이게 호텔인지 아닌지 모르는 간판도 없는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군들 오면은 외부 사람들이 기지 밖에서 재울 수 있을 때 쓰는 호텔인 건데 이 호텔 지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군 전체 전 세계 통신망하고 연결돼 있는 광케이블망과 서버 관리 시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을 옮기려고 하면 여기는 3천억, 택도 없는 소리지만 3조 원 이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 문제가 미군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은. 그렇지. 그래서 미군이 이걸 하고 미군이 선을 깔고 뭐 새로 부지를 짓고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비용을 원하는 대로 다 줘야 돼. 이게 한국군이 나가고 사반 하나 뜨면 돈이 안 들겠지만 미군이 사반 한 번 뜨는 순간 $10,000요 한 사업에. 누가 할 거야? 진짜 이거를 어디서부터 선을 다시 깔아야 되냐면 지금 백령도 있는 쪽에서부터 케이블 와서 서해안 쪽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단계, 육상 단계에 있는 선들을 새로 옮기는 부지를 생각해 갖고 광케이블 전용선을 따로 깔고 거기에 관련된 설비들을, 보안 설비들을 영구적으로 다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걱정인 게 뭐냐면 아마 국내 침투에 있는 간첩들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어떤 첨단 어떤 국가 기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 국가들의 간첩들이 일단 청와대는 샅샅이 다 훑고 갔다 이미. 그렇지. 이미 다 훑고 가서 다시 청와대로 복귀를 하더라도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용산 이미 다 뚫려 있는 상태다. 국방부 다시 들어가면 그거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진짜 생각하는 최악이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건물 하나 지어주는 선에서 끝날 이전 사업이 아니고요. 미군 전체, 미군이 글로벌하게 지금 쌓아놓고 있는 미군 전체의 정보망 자체를 다시 흔들어 놔야 되는 천문학적인 사업이에요. 얼마가 들어갈지,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 이걸 겁없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왜 진행을 하냐면 지금 그 케이블이 깔려있기 때문에 용산 지역에 1m 이상 땅을 못 파요. 그게 땅을 못 파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산공원을 밀고 거기에다가 건진 공원을 하나, 대대적인 사원을 하나 세우고 싶은 건데, 대한민국 국민공원이라는 미명의 사원을 하나 세우고 싶은 건데, 그거를 이전해 주기 전에는 용산을 개발할 수가 없거든. 지금처럼 잔디밭이나 뒤엎거나 잔디밭에다가 인조잔디 까는 거, 보도블록 정도 까는 거 말고는 아무 데도 손을 못 대요. 거기 있는 그 케이블 다칠까봐. 결과적으로 이런 미련한 짓을 강행을 해서라도 기어이 용산을 일종의 신사를 하나 짓고 싶은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미쳤다, 진짜. 송작두님, 그 신사는 완성될 수 있을까요? 삽을 뜨겠죠. 작도 한번 타시죠. 시도는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요 이전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자리에 지들이 원하는 공원을 조성하기는 힘들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 땅에 삽을 꽂는 순간 급살 맞는다. 오. 제 작두는. 예. 그 땅에 삽을 꽂는 순간 급살 맞는다. 왜냐면 미국에서 아 진짜 미국이 이게 가만히 있을 건 그럼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 자체의 정보 자산을 전 세계에 까부수게 되는, 미국이 추구해왔던 5I의 눈가를 파버릴 수 있는 이러한 무모한 짓거리란 말이야, 이 짓거리가. 그걸 미군이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어요. 눈깔 5개, 야, 그 5개 다 파내버려. 이러고 있을 거, 명신이랑 경은. 그 나랑 뭔 상관이야? 미국 놈 눈깔인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절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